그러면 하브루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브루타라는 단어는 하베르라는 유대인들의 고대 그리스어 히브리어에서 안녕하세요. 꽃처럼 피어나는 엄마표 교육 피우다 대표 국화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고전 읽기 영상에 이어서 하브루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여기 앉았어요. 지금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브루타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그 효과와 좋은 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피우다 클럽 내에서 무료 강의로 하브루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움 되신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지금 한번 남겨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좀 하브루타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라는 게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게 약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 되거든요. 그 정도 10년 정도 전쯤에 들어온 개념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교육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으신 분들 혹은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브루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브루타는 일단은 알려면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해요. 하브루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했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성취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0.2%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성취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연구를 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애플 같은 그런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창업자가 다 유대인입니다. 이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수상자가 나온 비율이 20%에서 30% 정도에 육박하고 아이비리그 학생을 차지하는 비율, 미국의 100대 부호 안에 들어있는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에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0.2%밖에 되지 않는 인구수예요.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성취들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이거를 살펴봤을 때 그들에게 하브루타라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브루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브루타라는 단어는 하베르라는 유대인들의 고대 그리스어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베르는 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면 그 하브루타는 친구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 어원을 봤을 때 하브루타는 뭐냐? 짝과 친구와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논쟁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딱 내리자면 그렇게 한 문장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이 하브루타 문화가 어떻게 정착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적 배경을 좀 봐보면 그들은 서기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라가 사라지게 돼요. 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영토가 없어지는 거죠.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만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에게 영토와 주권이 없고 나라 잃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땅을 찾을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어떤 민족이야?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죠. 근데 그 교육한 방법이 하브루타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협박하듯이 이렇게 알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아이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그때 아이를 교육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냐? 또 이들을 알려면 그들의 배경이 되는 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을 믿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수를 계속합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온전히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때 그간의 일주일간의 삶에서 우리를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영을 또 정결하게 하고 그 시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율법에 대해서 강론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루를 일도 하지 않고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그 하루를 온전하게 안식일로 지킨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민족인지 자신만의 정체성이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 박혀져 있는 것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거든요. 나는 누구라는 것이 스스로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그러한 정체성만 있더라도 아이들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하브루타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일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죽어가는 교육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생각이 살아나고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 하브루타가 지금 들어와서 공교육으로도 많이 들어가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 모든 활동이 많이 들어가 있고 토론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생각급을 그리기, 마인드맵 그리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점점 공교육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공교육에서 맡기고 하지 말고 집 안에서 또 그렇다고 이거 사교육에 맡기자는 건 절대 아니고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브루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브루타는 꼭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 건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까지 가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가장 처음 시도해야 할 것은 대화예요. 그러면 자녀들과 하브루타식 대화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은 대화의 시작인데 경청이에요. 경청.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른들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의견 자체가 의견이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야 그리고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로 그 아이의 어떤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그랬을 때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잘 된다. 우리가 밥 먹었니? 숙제했니? 라는 이 말은 대화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지시어일 뿐이고 어떤 걸 알게 그냥 일상어일 뿐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건데 대화가 잘 된다 싶으면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섞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어른들에게 대답을 할 때 말대꾸한다, 예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많았죠, 지금까지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는 걸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눈치 주죠. 쟤 저렇게 해가지고 쟤 때문에 수업 늦게 끝난다. 혹은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이걸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랬을 때 가정에서 손쉽게 질문하는 게 어렵지 않은 아이들에게 밖에서 학교에 나와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학교 안에서도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되려면 이 단절된 가족 간의 대화가 회복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전히 하루를 24시간을 대화할 수 있는 시공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항상 거기 안에 딱 모여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하루를 정해서 온종일 대화만 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 하면 보통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들도 많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맞고 아빠 퇴근이 늦거나 아이들이 뭐 배고프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 같이 밥을 못 먹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면 일주일에 뭐 금요일 아니면 우리 가족 목요일 요일을 정해서 그날 저녁은 꼭 함께 식사를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 라는 것만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식사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저녁은 거의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가족의 날이라는 것을 저희 큰아이의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함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도 하고 원하는 활동도 하면서 일단 정서적으로 친해지는 거죠. 친해졌을 때 그 사람에게 깊은 대화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도 아이와 부모 사이에도 친해지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하브루타가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면 정서적인 교감과 친밀감이 있어야지 대화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브루타라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아이에게 질문하는 거고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그 논리에 맞게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엔 사고력, 생각을 키우는 것이 하브루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하브루타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하브루타 상대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서로 정서적 교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릴 적부터 하브루타식으로 아이와 대화하고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존중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은 사춘기가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춘기를 꼭 겪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분명히 오지만 그 시기를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지날 수 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브루타의 전체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로 짝끼리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저에게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